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진행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원식 예산안 연기 10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요. 직전 영상에서 최상병 국정조사를 주니까 우원식이가 좋아했습니다. 결국은 우원식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국정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세력들이고 좌파 언론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원식이가 한동훈과 이재명한테 쏘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절대로 최상병 국정조사를 가지고 선동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언론 이슈를 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재인절 우원식 최상병 국조를 받고 예산안 보류를 내줬다. 그러나 한마디로 선동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병 국조를 얻고 예산안을 10일까지 연기를 한마디로 내줬습니다. 자, 결국은 우원식이는 껍데기를 받고 알짜를 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원식 문재인절이죠. 우원식의 목적은 최상병 국정조사라 언론 이슈를 선점하겠다. 한마디로 이 문재인 언론 좌파 언론으로 선동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선동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라를 어수선하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동이죠. 그러나 한동훈 목적은 뭡니까? 한동훈 목적은 이미 완벽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한동훈의 목적은 언론 이슈를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만 언론 이슈를 선점하고 있으면 됩니다. 한동훈의 목적은 12월 10일까지 즉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만 여야 예산안 가지고 이재명과 열심히 싸우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언론 이슈를 선점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언론 이슈를 이 좌파 언론들한테 그리고 문재인 세력들한테 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원식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라는 게 바로 최상병 국정조사인데 그것을 그러면 한동훈이가 왜 내줬을까요? 최상병 국정조사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좌파들도 그걸 알고 선동을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시간 꺾이고 우리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기 위해서 최상병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내줘도 됩니다. 왜냐? 최상병 국정조사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내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심판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론 이슈를 내줄 이유가 없죠. 최상병 언론 이슈를 걸겠습니까? 아니면은 문재인 소환해서 문재인 심판 들어가는 것이 언론이 이슈를 끌겠습니까? 무조건 문재인 심판이 언론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최상병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거기서 시선을 끌 수가 없는 것이죠. 문재인 심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언론이니까 문재인 심판 쪽으로 모든 언론 이슈가 쏠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최상병 국정조사는 아무리 내주더라도 언론 이슈를 전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일 동안에 이 좌파 언론 그리고 문재인 세력들과 김무성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명태균과 강형익을 내세워서 공격을 했고요. 게시판을 내세워서 거짓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김무성이가 명태균과 강혜경을 내세웠다는 것은 양날이 검입니다. 김무성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막 10%대까지 내려오니까 그래 지금 명태균과 강혜경을 내세우면 잘하면 언론 선동해서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야말로 식물정부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명태균과 강혜경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명태균과 강혜경은 김무성으로 봐서는 양날이 검입니다. 자, 잘 쓰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 썼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다 방어했습니다. 방어하니까 결국은 이준석이가 당대표 때 김무성이가 시켜서 다 한 것들인데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잡는 것은 누구입니까?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정강훈 이 자들만 지금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15%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약속대로 내지만 어떻게든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러니까 이것을 터뜨린 겁니다. 김무성이가. 근데 한마디로 양날의 검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잘못 썼죠. 그래서 그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결국 배신 세력만 다 지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도 결국 김무성 조로 아닙니까?
배신 세력이죠. 여론조사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요. 안철수가 오히려 피해자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는 한 모임입니다. 장제원까지가 한 모임입니다. 장제원과 안철수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를 단일화시킨 것이 바로 누굽니까? 장제원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미 이 배신 세력들은 하나하나 퇴출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강훈을 지지하는 세력 유튜버가 최초로 게시판 선동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게시판 선동은 그거 이미 이 유튜버가 거기서 이름을 쳐넣어서 알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자, 결국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요. 그 유튜버만 조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 어떤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정강훈, 김무성 조리라는 것도 여기서 다 이렇게 들통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날의 칼인 그야말로 명태균, 강혜경을 내세웠습니다마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끌어내리지 못하고 반대로 자기 배신 세력,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정강훈 이사들만 그냥 나가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직전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이슈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재인 심판이 언론 이슈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문재인 언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만 심판 들어가면은 다른 데 언론이 쏠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심판 들어가면은 그때 가서는 이 언론도 누굴 버릴까요? 문재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가 왔다 그래서 이 좌파 언론들은 문재인을 버립니다. 이 좌파들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 노무현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때도 노무현을 버렸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한겨레가 가장 먼저 노무현을 버렸고요. 그리고 이 경향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노무현을 버렸습니다. 노무현을 버림으로 인해서 좌파들의 그 비리 카르텔을 완전히 꼬리를 자르는 것이죠. 지금은 문재인 언론들이 모든 것을 다 해서 거짓 선동을 해서 국민들을 쏘이고 문재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금 문재인 심판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가장 먼저 누가 버립니까? 좌파 언론이 문재인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노무현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은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문재인 세력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재명은 민생 행보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이고요. 이재명의 목적은 뭡니까? 예산은 가지고 지금까지 떠들썩하게 모든 것을 쌓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는 건 이것이 이재명의 목적이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재의결해서 폐기 처분시키고 나면은 한동훈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약속 대련도 했다가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을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였죠. 이 배신 세력들과 좌파 언론들은 오히려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찬성하게끔 계속 우리 국민들을 선동했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더 이상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 이재명도 이제 자기가 다 살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올려서 여당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한동훈이의 모든 목적도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재명도 모든 목적이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역화폐 예산만 확보하면은 자, 이재명 그것으로 자기 지지를 좀 높일 수 있을 것이고요.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한동훈이는 이제 더 이상 약속 대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약속 대련도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당정은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한동훈이는 지금까지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이 좌파 언론들의 모든 거짓 선동을 막아내는 것이고 이제는 언론 이슈는 문재인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배신 세력 김무성과 문재인이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좌파 언론 즉 문재인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선동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는 약속 대련을 통해서 한동훈이를 그야말로 배신자 세력 편에 딱 내놓고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이 배신 세력 그리고 문재인 세력 언론들의 모든 거짓 선동을 막아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또한 크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하늘의 수를 이해하면서
결국 거기에 동참해서 지금 민주당은 이 호남 세력이 더 많죠. 박지원을 물리치고 결국 민주당을 이재명이가 장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이제 그 대표자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이재명의 목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윤석열 정부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즉 민생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언론 이슈는 이 예산안으로 잡고 있을 것이고요. 12월 10일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그때가 바로 문재인 심판 들어간다. 우리 정치 읽기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